지금부터는 좀 편안하게 자유수다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재밌다 이렇게 보셨으면 꼭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제 채널에 무슨 이상한 프레임 씌우고 무슨 정치 프레임 씌우는데, 저는요 항상 얘기하지만, 특히 저는 중국 관련된 시사라든지 뉴스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한국에 뭔가 피해가 올 것 같은데 이런 관련된 기사들을 저는 전달할 뿐이지, 저는 정치 그런 채널이 아니에요. 프레임 씌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라고 생각 드시면 꼭 구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위에 좀 많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한국의 언론들에서 안 다루거나 못 다루는 내용들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런 내용들은 외신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가져와서 또 유튜브에서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좌파 유튜브 라이브에서 며칠 전에 대륙남 언급 나왔어요. 중국 비하 너무 한다고. 비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언제 중국을 비하했어? 진짜 너무 오해야. 비하한 적이 없어. 있는 사실만 얘기한 거야. 비하가 뭐예요? 무턱대해 놓고 야, 중국 가지마, 중국 더러워, 중국 음식 맛없어, 못 먹어, 야 그건 누가 먹니? 그게 비하야. 근데 나는 말 그대로 기사에 뜬 거를, 중국에서 지금 중국인들도 난리야. 음식에 이런 화학 물질들, 발암 물질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못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이건 비하가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중국을 비하한 적이 없습니다. 있는 내용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중국을 방어해야 된다, 중국의 세력들은 지금 한국으로 뻗어져 들어오고 있다, 이거 비하합니까? 사실이야. 여러분들 새로운 데이터 봤어요?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 땅 면적 여의도 10개예요. 원래는 여의도 7, 8개였거든. 지금 여의도 10개예요. 이거 방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중국 유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중국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 근데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로 다 이민을 가고 있어. 거긴 그 나라 가서 살라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중국이 그렇게 좋으면 중국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탈출을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중국을 탈출을 하려고 그러겠어? 말이 안 되잖아. 살기 좋으면 거기서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는 진짜 제가 다뤄놓은 그거 영상 컨텐츠 한번 보세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이 한 나라, 한 민족을 지워버리는 기술. 이거는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지금 중국 안에 그 지역 중에 그 신장 위구르 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원래 따로 독립된 다른 나라였어. 공산당이 거기를 먹은 거예요. 침략을 해서. 하지만 그걸 침략한 후에 거기는 계속 독립을 외쳤지만 중국 공산당은 그걸 놔주지 않았죠.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전쟁 없이 그 민족을 지워버렸어요. 어떻게? 한족들을 1700만 명을 그 지역으로 투입을 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륙 쪽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일자리 줄게. 니들 일자리 필요하지? 일자리 줄게. 이러고 한족들을 그쪽으로 다 투입해가지고 믹스 결혼시켜버리는 거야. 지금 후세들은 다 그 믹스된 가정들이 후세들이에요. 다문화 가정들의 후세들. 얘네들은 이제 정체성이 뭔데? 그러면서 이제 독립 얘기도 없어지면서 이제 싹 사라진 거야. 거기는 이제 중국의 그냥 중국인 거야. 거기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중국인들 느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고 있는 속도, 느는 속도,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 많은 중국인들 와가지고 서울에 집 싹쓸이 해봐. 서울 집값 떨어지겠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거품이 안 빠지니까 계속 중국인들이 받쳐주니까, 그럼 서울 사람들이 자기 집을 못 사고 서울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 그럼 외곽으로 가는 거지. 출퇴근 지하철 타고 막 2시간, 3시간 가는 거지. 하지만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부동산을 산 데에는 규제가 없어요.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외국에서는 중국인들이 와서 이런 부동산을 사면 그 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요동칠까봐, 거품이 너무 끼일까봐 따로 세금을 부과해. 근데 한국은 그게 없어요. 막사. 전 세계의 모든 집값들은 중국인들이 다 띄워요. 여러분들 싱가폴, 말레이시아 그 다 중국인들이 띄운 거야. 캐나다가 제일 좋은 예야. 중국인들이 다 띄워놨어. 외국인 부동산 정책이랑 외국인 이민 정책, 이건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왜냐? 한국의 위상은 옛날이 아니라니까. 옛날은 한국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 그때 대만보다 못 살 때가 있었잖아. 한국도 그때는 외국인들이 돈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집 사고 살면 우리는 좋지. 근데 지금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은 굉장히 올라와 있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거는 제가 한국 국뽕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내가 경험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여기저기 가서, 저는 한 달 살기 전문이잖아요. 한 달 살기를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해봤어. 근데 여러분들, 서울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지 여러분들은 몰라. 정말 진짜 굵직굵직한 세계 여러 도시에 가서 저는 한 달 살기를 다 해봤거든.
한국만큼, 특히 서울만큼 살기 좋은 도시가 없어요. 서울 같은 도시가 없어. 서울 도시의 가치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외국인들이 이걸 알아채고 돈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나도 한국에서 살아야지, 나도 한국에서 살아야지, 서울 와서 산다? 실제로 서울에서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재계약, 전세, 월세 계약 못하고 지방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대림을 가세요. 대림. 여러분 대림은요 그냥 중국이라고 봐도 돼. 대림 가잖아요. 실제로 전 대림 가면 야 이거는 중국의 어떤 약간 중국의 한 영길에 온 느낌이 나. 영길시, 신명시 이런 데 온 느낌이 바로 나요. 그 간판들과 네온 사인들, 그리고 그 거리에서 나는 음식들 냄새조차 그거는 한국이 아니야. 서울의 대림을 한번 가봐요. 근데 지금 대림뿐만 아니라 안산도 그렇게 되고 있고 많은 지역들에 중국인들이 많이, 건대 쪽도 중국인들 엄청 많고, 솔직히 지금 홍대, 망원동 이쪽도 중국인들이 진짜 많아. 여기 대학교 많으니까 유학생들 엄청 많이 살아.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중국인들 상대로 영업하는 룸사롱이 생겼어요. 간판도 중국어야. 한국인 손님 안 받아. 중국인 손님만 받아. 근데 그 안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은 한국인. 얼마나 중국인들 시장이 크면 그런 데가 생기겠습니까? 물론 정정당당하게 법의 절차를 통과해가지고 유학을 오고 이민을 오고 와서 투자를 하고 그거는 환영해. 불법이 아니잖아. 하지만 그 법안을 재수립해야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중, 혐중, 여기도 아직도 무슨 반중하면 대림 가서 반중이라고 외쳐라. 그거 쓸모없는 짓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혐중하지 말고 반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뭘 해야 되냐? 방어를 해야 된다. 방중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방어를 해야 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싱가포르 가서 집 사잖아요. 세금을 80%인가 60%를 더 때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 너는 16억을 내야 돼. 외국인이 가서 사면. 근데 한국은 이런 법안이 없다니까? 한국인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심지어 한국인들은 오히려 대출 규제에 걸려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런 게 없어. 막 사. 그러니까 그런 규제라도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을 방어한다니까? 제주도요? 제주도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들 제주도의 관광산업들, 이건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제주도의 관광산업들, 옛날에는 중국인들이 제주도 많이 가면 제주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제주도민들, 즉 한국인들, 그들이 개발해낸 관광산업들, 맛집이든 관광소든 어디 카페든 관광 유원지든 뭐든 한국인들이 돈을 벌었어. 근데 워낙 많은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몰려가니까 중국인들이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는 규제 없잖아. 막 사도 돼.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관광지, 맛집, 숙박업소, 호텔, 모텔 다 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이 제주도 가서 돈을 썼는데 그 돈이 제주도 도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한테 가는 거야.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오는 중국인들이 돈을 다 벌어가요. 중국이 제주도 가서 땅 사고 모텔 사고 건물 사고 식당 사고 할 때 돈 얹어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샀지? 이제 제주도의 수많은 관광지와 맛집과 여러 가지 숙박업소들은 한국인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인이 중국인을 돈을 벌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서울도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서울에 정말 많은 중국집들이 많아요. 그죠? 중국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대부분 물론 한국에서 원래부터 살던 중국 요리의 정통파 한국인들이 하는 중국집도 많지만, 그냥 중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여는 중국 식당들이 더 많아졌어. 그러면 결국에는 한국인인데 중국집을 운영하는 한국인 사장님이 피해를 보는 거야. 중국인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중국인들은 뭘 할 수 있어요? 가격을 극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싼 인건비와 싼 식재료들을 쓰고. 안산 대림 가봐봐. 물가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지 않아요. 되게 싸. 중국 음식 좋아하는 분들은 대림 한번 가볼만 해. 나도 가끔씩 중국 음식이 땡길 때 대림 가서 한 번씩 먹거든요. 정말 본토 맛이 나요. 근데 결국엔 뭐다? 거기 있는 중국인들이 돈도 벌고 한국인들이 돈도 벌고 있는 거다. 안산도 심하다고요? 안산은 제가 아직 안 가봤습니다. 안 그래도 나중에 안산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혐중, 반중 해봤자 그거 못 배웠다는 소리밖에 못 듣고 별로 실질적으로 쓸모도 없어. 방중을 해야 돼. 방중을 누가 해야 돼? 국가 정책부터 변해야 돼. 그 관련된 규제 법안 이런 거 나와야지. 이민 정책, 외국인 부동산 매수 정책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정부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 등록금 지금 얼마예요? 대학 등록금 얼마입니까? 이것도 내가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들한테 등록금 얼마 받아요? 난 대학 등록금 이거 손 봐야 된다고 생각해. 한 학기에 300-400? 물론 학과마다 좀 다르겠죠. 300, 400도 있고 500도 있고 600도 있고 비싼 데는 그렇고, 그죠?
근데 그건 한국인들이 가격이잖아. 유학생들은 와서 얼마 내고 있어. 참고로 여러분들, 한국인이 중국 가서 유학하잖아요. 중국에서 내는 학비가 중국인 대학생들이 내는 학비보다 5배에서 10배 비쌉니다. 과연 한국의 대학도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5배에서 10배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을까요? 부동산이랑 똑같아. 한국인은 중국 가면 집 살 수 있어요. 사봤자 70년. 그 후에는 다시 돌려줘야 돼. 근데 중국인들이 한국 와서 집 사잖아? 살 수 있어. 영구 소유권. 이건 상호주의가 아니잖아. 이게 실리주의입니까? 물론 지금 정부가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이걸 바꿔야 되겠죠, 그죠? 바꾸는지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이거 바꿔야 돼.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내 방송을 보고 뭘 선동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모르고 있다가는 캐나다 꼴나요. 중국인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엄청 많이 가면서 집을 그렇게 사들이면서 캐나다 집값을 폭등하고, 중국인들이 다 좋은 집 쌀 때 사가지고 들어가서 살고 있지, 집값은 더 폭등하지. 정작 캐나다인들은 집을 못 사가지고 그제서야 중국인들 나가라 반대한다. 그때는 다 늦었어. 오늘도 몇 가지 재밌는 중국 기사들이 몇 개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요것도 얘기 좀 해봅시다. 중국에 요즘 유행하는 알바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5분 포옹에 10,000원. 근데 이게 여자가 자기가 누구를 포옹해주는 게 아니야. 남자가 포옹해주는데 여자들이 안기는 거예요. 5분에 약 10,000원. 남자 엄마.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몸이 아주 좋은 헬창남들 있잖아. 근육남들. 이런 남자들이 몸에 안기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많대. 근데 이 알바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남자가 몸이 너무 좋아, 근육이 너무 좋아. 근데 길 가다가 갑자기 너 허그 알바 하니? 여자가 다가와서. 그럼 그 남자가, 몸 좋은 그 남자가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가격 물어보고 돈 주고 뭐 5분 안길게, 15분 안길게 이러는 거야. 근데 여자가 이제 안겨가지고 막 그 하루 종일 있었던 힘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남자친구 욕하는 사람도 있고, 차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고민거리 안겨가지고 털어놓는 여자도 있고, 참 다양하대. 가격은 약 5분에 10,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의 몸 좋은 남자들 뭐해? 한국의 몸 좋은 남자들, 한국인 버프 가서 좀 받아봐. 저 한국인이니까 5분에 20,000원. 이제 중국이랑 또 이렇게 관계 개선하면서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또 한국의 인재들도 중국 쪽으로 수출을 좀 해야지. 그러면서 중국의 여성들은 그렇게 몸 좋은 남자 품에 그렇게 안겨 있으면서 뭐 이렇게 안겨 있든 뭐 얘기를 하든 그렇게 딱 체온을 느끼면 힐링이 된대. 힐링. 이 중에 실제로 어떤 사람은 지난 4월까지 34번의 포옹을 제공하면서 약 한국 돈 30만 원을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지하철이든 아니면 뭐 어디 상점이든 아니면 어디 뭐 워킹 스트리트든 공원이든 그냥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내가 어디 있든 간에 갑자기 여자가 와가지고 저 좀 안기면 안 돼요? 5분에 10,000원. 딜? 오케이 콜 안겨. 어디서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고 충격이었어. 여러분들, 한국에 요즘 학생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적어지면서 폐교되는, 아니면 문 닫는 그런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요런 기사가 한 개 떴어요. 트럼프의 모교, 136년 역사를 가진 뉴욕 군사학교. 한때 500명이었던 학생 수가 현재 50명까지 줄었대요. 그래서 폐교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중국이 인수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모교를 중국이 인수를 해버렸어요. 중국 학교 재벌 그룹이 트럼프 모교를 부활시키겠다면서 사들였습니다. 이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64년에 졸업한 뉴욕 군사학교래. 역사가 136년인데. 트럼프가 돈 좀 쓰지. 돈도 많은데 지 모교 없어지는 거 이거 뭐? 중국이 이 학교를 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상해봐. 만약에 한국도 어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디 뭐 괜찮은 학교가 이렇게 문을 닫으려고 할 때 갑자기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학교를 사버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교육까지 중국이 건드리기 시작해. 근데 실제로 지금 중국의 교육이 한국을 지금 꽤 침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육을 터치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중국 자본이 많이 약하지 않냐고요? 중국의 인민들이 자본은 약해. 하지만 중국의 기득권들,
그리고 중국의 대기업, 그룹들, 기득권 얘네들은 자금력이 막강합니다. 걔네들은 자기 국민들이 굶어 죽어도 돈을 안 풀어. 하지만 자기가 야 이거는 전략적으로 내가 필요한 건데, 이건 군사적으로 내가 필요한 건데, 이건 미래적으로 중국이 전 세계 일장 먹을 때까지 내가 이 돈을 써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돈은 써요. 근데 민생이 뭐 힘들다고? 국민들이 무슨 탕핑한다고? 먹을 게 없다고? 나랑 뭔 상관이야? 그냥 열심히 일하고 세금이나 내라 그래. 그러니 지금 중국의 자금들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의 국민들은 지금 내이주엔 때문에 지금 서로 죽을라 그래. 힘들어서. 방어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어. 방중. 오케이? 그리고 오늘 요런 기사를 봤거든요. 중국 5월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판매 전년보다 38% 증가. 자, 여러분들. 이거 중국이 조작한 거예요. 저번에 BYD 관련된 영상 올렸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신생 에너지 자동차 있잖아. 그러니까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뭐 BYD도 있고 뭐 지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잖아. 지금 그거 한 개씩 그동안 지금 했던 짓거리들 다 터지고 있거든. 조만간에 요거 다뤄드리겠습니다.